안녕하세요. 스마트 손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런 말 자주 들리시죠? 근데 솔직히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는 과태료, 그러니까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4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말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먼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는요,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고는 누가 하느냐? 임대인 즉 집을 빌려주는 분도 해야 하고 임차인 즉 집을 빌려서 사는 분도 같이 해야 합니다. 둘 중 한쪽만 해도 되지만 책임은 둘 다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로 1억짜리 계약을 했다,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40만 원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다, 둘 다 기준 이하라 신고 대상 아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집이 해당될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주거용 같은 집들이 해당돼요. 하지만 고시원이나 기숙사처럼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곳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전에 계약한 건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한 계약은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기존 계약을 재계약했다면 그건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4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 왜 있었는지, 2025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들어보실게요. 지금부터는 이 제도가 왜 4년 동안 유예되었는지, 그리고 2025년 6월 1일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계도 기간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도를 알리고 익숙해지도록 돕는 준비 시간입니다. 처음 생긴 제도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잠시 유예하고 신고하라고 안내만 먼저 해왔던 시기가 바로 이 계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시기였던 게 아니라 과태료만 유예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신고는 원래 계속해야 했고 단지 과태료를 당장 부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유예 기간, 즉 계도 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과태료는요, 두 가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임대차 계약 금액, 둘째는 신고를 얼마나 늦게 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약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라면 신고를 3개월 이하로, 늦게 했을 땐 3만 원, 1년 이하로 늦으면 10만 원, 2년 이상 늦으면 15만 원까지 나옵니다. 계약 금액이 더 높을수록 과태료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넘는 계약이면 2년 이상 신고를 늦게 하면 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신고 내용을 일부러 속이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고요. 실제로 여러 국민들이 부담스럽다고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2024년 2월 과태료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 지연 기간을 더 세분화해서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고를 아예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늦게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5월 31일 지금까지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2021년 6월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하셨고 아직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고 온라인 모바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문, 온라인,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센터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한 집이 있는 곳에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한 집이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네에 주민센터가 2곳 이상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방문 전에 꼭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컴퓨터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게 세 번째,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2024년 12월부터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검색하신 다음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앱을 깔 필요도 없고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돼요. 신고할 서류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끝.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방법이 가장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아래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셋째,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 기본 정보. 주민센터를 가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이 세 가지 정보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깜빡하면 신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부터는 이런 실수도 과태료로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꼭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보셔야 해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고요. 모바일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이라도 꼭 신고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계약한 집인데 재계약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답은 네,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2021년 6월 이후에 재계약하셨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인도 신고 안 했고 나도 몰랐어요. 둘 다 벌금 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신고 안 하면 서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누가 신고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계도 기간인데도 신고 안 했어요. 지금 하면 괜찮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고 안 한 계약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상황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중에 나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꼭 참고해 주세요. 사례 1번입니다. 2022년 7월에 전세로 보증금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하신 분, 아직까지 신고를 안 하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시점이 2021년 이후이고
보증금도 6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늦게라도 신고하셨다면 계도 기간 안에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사례 2번입니다. 2020년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3년에 같은 집에서 재계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계약은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2020년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지만 2023년 재계약건은 신고하셔야 해요. 사례 3번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가 20만 원인 계약.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 조건 모두 기준 이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보증금이 7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35만 원이면 그땐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밖에도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신고 안 하면 바로 벌금 나오나요? 과태료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했다고 했는데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고 완료 후엔 확인 문자나 이메일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신고했던 주민센터나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실제 사례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동안 설명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입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셋째,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계도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즉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르고 넘기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넷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모바일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금방 처리하실 수 있어요. 다섯째,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신고 대상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이후에 전월세 계약 또는 재계약을 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는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이 지났다. 아직 신고한 기억이 없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도 꼭 한번 알려주세요. 나도 몰랐는데 너도 혹시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과태료를 막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손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실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스마트 손주였습니다.